안녕하세요. 끔찍한 미스터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곳은 외딴 곳에 위치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려 하죠. 당신이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미스터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그 진실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하루 동안 우리 엄마는 노인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고 1000권이 넘는 새로 입고된 책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반납된 책을 갖다 놓고 할 일이 끝이 없다. 심지어 운영을 하고 싶다면 관련 학위도 필요하다. 여기서 다행이라면 내가 사서가 아니라는 점이랄까? 엄마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했다. 그리고 엄마가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관문에도 나 회복하는 동안엔 지하 도서관 운영 좀 대신해줘야 됐다. 저요? 엄마의 많은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 많이 다녀봤잖아.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너라면 할 수 있어. 노림은 가득한 눈초리로 엄마를 쳐다봤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곤 넌 할 수 있다. 라는 듯한 초롱초롱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적힌 목록을 쭉 읽어줬는데 고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무래도 엄마는 내가 실패했으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엄마가 써준 편지 그대로 따랐지만 그마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침에 이야기 시간 있지 마. 오전 9시 정각에 시작해야 해. 그림책을 4페이지까지 읽는데 장장 15분이 걸렸다. 아니 해파리가 대체 안경이 왜 피고한데? 정오 전까지 모든 컴퓨터의 바이러스 원자를 끝내. 컴퓨터 하나라도 고장 생기면 나머지로 다 그럴 거야. 그리고 일한 지 하루 만에 컴퓨터가 전부 망가진다면 이게 내 문제인 건가?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컴퓨터 가게에 전화를 해봤지만 다음 주 말쯤에 가서 고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요? 그 뒤에 내가 그에게 뭐라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충분한 정도의 겁을 줬던 것 같다. 딱 1시간 만에 왔거든.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날은 특히나 길고 잔인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다지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쪽지를 제외하고도 엄마는 이상한 지시를 했으니까. 내일 난 분장 구고 나서 도서관 지하실에 내려다. 잘 땐 꼭 책 한 권을 골라서 가져가도록 해라.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 그러고 거기 앉아서 30분 정도 큰 소리로 읽으면 돼. 난 어이가 없어서 엄마를 바라보며 눈을 끔뻑였다. 하지만 겸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표정은 단호하기 그지없었다. 뭐 유튜버 영상을 찍는 거예요? 녹음 같은 거 하는 건가?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는 내려가서 읽기만 하면 돼. 엄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지하실은 오래돼서 먼지로 가득한 데다 콘크리트 바닥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절대 버리지 않는, 하지만 절대 쓰일 일 없는 쓰레기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 아예 뭐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감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알겠노라 대답하며 그 표시로 쪽지에 보란듯이 크게 적었다. 그제야 엄마는 마음이 놓인 것 같았다. 나가기 전에 문 잠겼는지 꼭 확인하고 프론트 쪽에 있는 불 하나는 꼭 쳐두련.
봐, 혹시 나가다 기억나면 사탕도 좀 주고 가려무다. 그 말을 하며 엄마는 아무래도 내 표정을 알아본 것 같았다. 알아. 이상한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엄마에게 정말 중요하단다. 알겠지? 처음엔 엄마가 왜 저러나 했지만 막상 실제로 해보니 별거 없었다. 사실 지하실로 데려가는 그 자체가 하기 싫었던 이유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첫날 밤, 가장 좋아하는 책, 폭풍의 언덕을 가지고 손전등을 비추며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에서 켜지는 등은 딱 하나였는데 그나마도 천장에 달린 전구 하나가 전부라서 바닥에 조그맣게 동그란 빛이 전부였다. 분명 엄마가 둔 것 같은 의자에 앉으면서 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정적 속에서 나는 복청을 가다듬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으면서도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30분 설정한 뒤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시작하면서 단어들이 제멋대로 뒤섞이는 바람에 조금 버벅대긴 했지만 곧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내 목소리가 눅눅한 지하실을 따라 울려 퍼졌다. 내가 침묵을 깼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다. 그리고 책을 계속 읽을수록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래되고 소름 끼치는 지하실에 혼자 앉아있다. 빛이라고는 머리 위에 달린 전구가 전부인데 거기에 의지하면서 내 목소리를 신의 습격에 옮기고 있다고. 핸드폰이 울리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핸드폰은 이 지독한 30분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시끄럽게 울리는 핸드폰을 끈 뒤 단밭의 계단을 달려 올랐다. 혹시라도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무언가 스르륵 다가와 나를 다시 뒤로 잡아당길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였다. 지하실 문을 쾅 닫고 도서관을 내질러가며 내가 끝낼 수 있는 일들을 후다닥 끝냈다. 나가기에 앞서 프론트 도어를 켜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미리 사둔 반식거리도 챙겼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마치 두통가에게 바치는 재물처럼. 언제부턴가 몸의 떨림이 멈추지를 않았다. 그 와중에도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쾌변나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렇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하기까지 10분은 더 걸렸던 것 같다. 부모님은 내가 집에 도착할 때를 맞춰서 내가 지낼 방을 저기에 두셨다. 아빠는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기에 집에는 온전히 나 혼자 있게 됐다. 그날 밤은 아빠의 술 보관함을 뒤져 눈에 닿는 곳은 죄다 마셔버렸고 그 탓에 술에 취하고 말았다. 그렇게 취하게 첫날이 흘러갔다. 정말 만만치 않은 첫 주였다. 화요일 이야기 시간 동안 애 하나를 울리고 말았다. 수요일은 도서관 컴퓨터로 야동을 보르던 사람을 잡아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자 동네 변태가 친히 도서관으로 납치었다. 그가 자신의 거대한 물건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끄딱질렀다. 또 금요일에는 비가 왔는데 천장을 새는 바람에 멀쩡한 책 수십 권을 새로 사야 했다. 그래도 한 가지 지하실에서 하는 일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왜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일을 시켰는지 알 수 없었다. 꼭 영혼이나 그런 존재를 달래기 위한 시도라 느껴졌다고나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침내 나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귀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도서관은 묘한 기운을 지니고 있는 장소였다. 저절로 불이 꺼진다던가 컴퓨터가 망가진다던가
그래서 엄마는 도서관에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무언가를 바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했겠지. 그런 생각에 미치자 밤마다 행하는 내 의식이 살짝 재미있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엄마가 소통하고 있던 이 귀신이 내 또래의 여성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할 법한 책을 골라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읽었다. 이 딱은 이러다가도 멍하니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그녀가 실제 그곳에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계기가 있었는데 그 시작은 사탐이었다. 엄마의 요청에 따라 나는 조그마한 것들을 사서 두었다. 처음에 초콜릿을 놓아두었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그대로 있어서 결국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스키틀즈 한 봉지를 뒀더니 다음날 사라진 것이 아닌다. 혹시 몰라 도서관을 샅샅이 뒤졌지만 사탕 봉지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온갖 종류의 사탕을 시도하며 다른 결과를 기다렸다. 보통 초콜릿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딱딱한 사탕류는 어김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한 3주가 지났을까? 나는 결국 이곳에는 귀신이 있고 그것의 지구를 점점 파악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조금 이상할지라도 날 묘한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느슨해진 밤에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시간은 이미 8시 30분을 가리켰고 나는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을 읽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도중 도서관 문이 딸랑거리며 누군가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다. 물론 그때까지 도서관 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봤으면 한다. 이 마을은 정말 작은 동네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는 보통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아니야?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처에 있던 성반에 몸을 숨기고 내다보니 동네 변태가 내 쪽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 걸린 굉장히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예단 희낭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설명해보면 그는 거대했다. 똘똘하단 소리는 아니다. 키가 엄청 큰데다 몸에 제대로 맞지가 않는 더러운 옷 위로 상당한 근육이 솟아나와 있다. 아무리 봐도 개인 위생에 대한 이해가 짧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의 머리카락은 언제나 지름이 껴있었고 두치는 지구에서나 날 법한 냄새였다. 그런 그가 가까이 다가와 음영한 눈으로 내 몸을 쉴 새 없이 훑어댔과 생각해보면 엄마는 항상 이 남자에 대해 경고했었다. 이름을 밝힐 순 없으니 체드라고 부르자. 체드는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생명체는 무조건 덮치고자 하는 인간이다. 물론 나이와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나 우리 언니에게 잠깐 대화나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꼬드기곤 했다. 그는 미성년자나 우리 엄마에게 치근덕대다가 도서관에서도 몇 번이나 쫓겨난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공간에서 나는 그 남자와 단 둘이 한 공간에 남게 된 것이다. 그래, 아직도 엄마 대타로 일하고 있어, 티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누르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둘 사이를 책상으로 막았다. 내가 조명보다 빨리 부방에 놓은 수출 스프레이를 꺼낼 수 있을까? 8시 이후에 입장 금지인 거 이미 알지 않나요? 나가세요.
잠자느냐. 그러자 그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난 그냥 예쁨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 친구잖아. 그 단어를 듣자 속에서 뭔가 꿈틀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수백 마리의 지렁이가 내 뱃속을 지어다니는 느낌이랄까. 그런 내가 가방을 찾으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미친, 차에 두고 내렸잖아. 아니요, 친구 아닌데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애써 태어난 척 경찰을 부른다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작은 동네에 저런 놈이 멀쩡히 활개치고 다닌다는 말은 그만큼 경찰이 개똥 같은 놈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래도 일단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그러자 체드의 다른 정정한 표정에 순식간에 사라졌다. 시골 전교리. 순간 그가 책상을 반쯤 넘어오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가 나를 향해 거대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뒤로 물러나며 간신히 그의 소나귀에 붙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순간 그의 바지 위로 올라온 텐트를 보기에 아무래도 나를 이렇게 몰아넣는 곳에 흥분하는 모양이었다.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나는 곧장 지하실로 달려갔다. 허겁지겁 달리는 통에 마지막 몇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넘어지자 팔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바바에 불어지온다. 체드가 계단을 쿵쿵대며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곧장 바닥을 찧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내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바닥을 기어가면서 지하실의 유일한 빛을 지나갔다. 체르가 들어오면서 불을 켠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손이 나타나더니 내 발목을 적어챘다. 다시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흙분에 젖어 헐떡이며 나를 당겼다. 이 더러운 게 그 억울한 시가 추퍼를 덧지더니 그다 단추 달린 내 블라우스를 더듬으며 욕을 하는 동안 온몸을 뒤처로 발악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정말 1분 1초가 너무도 길고 역겹게만 느껴졌다. 근데 그 순간 다시 그것이 느껴졌다.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 하지만 이번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했다. 내 주위를 에워싸는 엄청난 공포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지하실의 공기가 10도 정도는 우습게 떨어진 것 같더니 내 얼굴 위로 체드의 썩은 숨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난 본능적으로 두 눈에 힘을 주고 내 위에 있는 체드의 뒤쪽에 어둠에 집중했다. 이제 그는 내 단추를 다 풀고 브레지오에 손을 뻗고 있었다. 헌데 그 순간 그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마치 지하실의 어둠이 빛으로 변하기라도 한 것 같다. 그리고 숨이 턱 막히면서 나를 더듬는 체드의 손길 역시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한을 눈치챈 순간부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체드는 나에게 괜찮은지 혹은 뭐가 문제인지 묻지도 않았다. 아마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 바지를 벗기느라 너무 바빴으니까. 하지만 나는 보고 말았다. 그 존재는 검은 털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몸은 내게 진 막대기 같은 다리 위에 놓여 있었다. 움직이는 모습은 흑사 거미와 같았고 그 징그러운 창과 같은 내 다리는 거대한 몸을 앞으로 질질 끌고 있었다.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고리씨는 나를 범할 미래의 강간검 아래에 두어서 그곳의 앞발이 들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움직임이 어찌나 느리던지 속도를 전혀 못 내는 생명체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 참같은 다리로 체드의 가슴을 꿰뚫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생각이 틀렸음에 깨달았다.
그곳에 다리가 체대의 가슴을 관통하자 내 위로 뜨거운 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다. 구리옥질이 나왔다. 확장된 체대의 두 눈에 콜란이 담겼다. 아마도 내가 삼시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나도 체대만큼이나 놀라 황당해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갑자기 가슴을 꿰뚫은 다리가 작게 쪼개지더니 체대의 내장을 찢어버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뒤로 물러나다가 박스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직까지 움찔거리는 체드의 몸을 뒤로 끌고 가더니 꽂았던 앞다를 걷었다. 그제야 그곳에 배가 보였다. 천천히 배 부분의 털이 뒤로 젖혀지더니 그 안에 숨겨졌던 부렇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그 입으로 보이는 주먹이 얼마나 큰지 일단 내 손치보단 훨씬 더 넓었다. 그렇게 나는 그것이 천천히 체드를 향해 몸을 숙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체드의 균형은 내가 지역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졌다. 한참 동안의 식사가 끝났다. 체드의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멈추더니 그것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내 방향으로 끌기 시작했다. 체드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고통스러운 만큼 천천히 다가오는 존재를 보며 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이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 존재는 내 앞에서 그저 멈춰있을 뿐이었다. 툭.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몸을 살짝 들어올리더니 포장지를 뱉어낸 곳이었다. 스키트리츠 포장지. 그 도로 오를 줄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돌아서지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마침내 내가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가 포장지를 집어들자마자 그것은 몸을 돌리며 부석으로 사라졌다. 나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내 손에 들린 포장지와 그 괴물이 남기고 간 엄청난 피웅덩이 그리고 그 위에 두 마리나 치아를 번갈아 보았다. 덜덜 떨리는 두 다리로 계단까지 걸어가 책장에 꽂혀있던 작은 아씨들을 떼냈다. 그리곤 다시 지하실로 내려와 나뒤에 굴어있던 의자를 바로 세우고 앉았다. 그 뒤엔 나도 놀랄 만큼 안정된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기주가 들러 마침내 엄마의 복직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난 엄마의 복직을 도우면서 몇 주 더 머무르기로 했다. 건데 그때부터 엄마가 계속 나를 주시하는 곳이 아무래도 내가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알아보기 위한 곳이었을 것이다. 일개고 어느 날 밤 마감을 하던 중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최대한 개팟을 일 있나? 복직 이후로는 헛되기도 안 보이네. 지하실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몰라요. 동네를 떠난다. 그런 내 말에 엄마가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그러네. 그런가 보네. 그렇게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엄마가 물었다. 그럼 오늘은 네가 읽을래? 아니면 내가 읽을까? 그 말에 나는 엄마에게 확신을 주는 미소를 담은 채 대답했다. 오늘은 내가 할게요. 아직 작은 아씨들을 못 끝냈거든. 그런 내 말에 엄마가 나를 향해 웃었다. 이제 난 다시 글을 써야 하지만 갈수록 도서관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이 모든 사건의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명확히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채 그 어둠 속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와 이야기를 위해 끔찍한 미스터리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